이번 모듈에서는 마이크로러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유이용이 허락된 오픈 콘텐츠를 활용해서 나만의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마이크로러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러닝은 짧고 심플한 콘텐츠, 한입 크기의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학습 자료를 의미합니다. 짧고 가볍지만 핵심을 찌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이크로러닝이 확산된 배경은 무엇보다 모바일 사용 환경이 확대된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과정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처음부터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사람들마다 개별적으로 필요한 콘텐츠를 적시에 빨리 찾고 학습해서 적용하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러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콘텐츠가 부족해서 학습할 수 없다기보다는 엄청난 정보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몰라서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방대한 정보의 양, 다양한 미디어, 디바이스에 노출되는 현대인의 특성이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축소시키고 있고, 그래서 짧은 콘텐츠를 좋아하는 호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짧은 콘텐츠에는 오히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데 일반적인 내용을 담게 되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짧은 콘텐츠에는 더 특별하고 더 구체적인 정보를 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는 이런 짧은 콘텐츠로 성공한 대표적 회사입니다. 미국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칸이 인도에 사는 사촌 동생을 위해서 짧은 수학 강의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촌 동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그것을 사업으로 성공시켰던 사례입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짧은 콘텐츠들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학습 요소가 어디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찾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방대한 짧은 콘텐츠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나의 학습 목표에 맞게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뢰로운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OCW, 코리안 오픈 코스웨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학 강의 동영상과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OER 운동에 동참하는 국내외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많은 강의들을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0여 개의 한국 대학들이 14,000개 이상의 강의를 공개하고 있고요. 국내외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일반 강연들도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한국형 무크 서비스입니다. 수강 인원의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고 웹 기반으로 대학 강좌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27개 강좌를 시작으로 매년 개설 강좌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형 무크를 통해서 대학 간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형을 실현한다는 그러한 취지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한국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양질의 콘텐츠가 누적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이메일 주소와 이름 정도만 입력하면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원하는 주제를 검색해서 강좌별로 수강 신청을 하고 온라인 출석을 포함해서 시험을 거쳐서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료증도 무료로 발급이 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e Standard NCS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 현장의 직무 능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 등을 국가가 체계화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용 직업 분류를 기준으로 모두 948개의 직무를 구분하여서 직무별로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인지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무 능력을 내가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진단 도구도 이용할 수 있고요. 직무 능력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한 상세한 학습 모듈도 함께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코세라, 에드엑스, 유다시티 이러한 대학 강의 서비스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신뢰로운 콘텐츠들을 많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코세라 서비스의 경우에는 2012년에 개설한 세계 최대의 무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예일 대학, 한국의 카이스트 같은 이러한 세계 100여 개 대학의 강좌를 코세라를 통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강의는 무료로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의만 무료로 듣고 싶다면 청강 버전을 등록하면 됩니다. 혹은 과제나 시험을 쳐서 교수님이나 조교로부터 피드백을 받고자 하신다면 유료로 강의를 등록해야 합니다. 강의 영상을 다 듣고 과제도 성실히 수행하면 수료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소의 비용은 부담해야 하는데 과목마다 조금씩 다르고 $30에서 $90 수준입니다. 유튜브는 2005년에 개설되었습니다. 구글이 운영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 무료 동영상 공유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4개 언어를 지원하는 다국적 서비스이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겸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디오 클립, 뮤직비디오, 학습 비디오 이러한 동영상의 형태로 된 파일이 업로드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동영상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개된 컨텐츠들을 사용하기 전에 자유 이용 허락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 이용 허락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한국의 정부나 공공기관의 저작물에 대한 자유 이용 허락은 공공누리라는 이름으로 자유 이용의 허락 기준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는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저작권 제도입니다. 자유롭게 이용하되 저작자가 제시하는 일정한 조건을 지켜달라는 규약인데요. 라이센스 유형은 크게 저작자 표시, 비영미,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이러한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의 콘텐츠 서비스나 콘텐츠들마다 저작권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전에는 자유 이용 허락의 수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활용해서 나에게 필요한 학습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의 설계 항목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4가지 요소로 구분됩니다. 학습 목표는 학습을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 예를 들어 일정한 직무 또는 어떤 직무 수준, 특정한 행동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학습의 내용은 그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의 내용과 그것들의 체계를 말합니다. 학습의 방법은 학습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달하게 도와주는 매체 그리고 자료를 채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 평가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진단 도구를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습의 설계 과정은 요구 분석하기, 학습 목표 정하기, 학습 내용 선정하기, 학습 활동 조직하기, 성과 평가하기, 이러한 5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요구 분석은 무엇을 학습 목표로 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 바라는 상태와 나의 현재 상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요구 분석은 나에게 어떤 학습이 필요할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나의 교육 요구를 분석해가는 순서를 보시면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내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2가지 중에 하나의 답으로 기결될 것인데요. 하나는 몰라서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지만 하지 않고 있거나입니다. 몰라서 못하고 있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것이 나의 학습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알고 있지만 하기 싫어서 혹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어 라는 답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문제는 학습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취업이나 승진이라는 문제 상황을 예를 두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면 이제 학습의 목표를 정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소개했던 NCS 서비스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석 가공 연마사로 일하는 상황이고 승진을 위해 추가적인 학습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NCS 사이트에서 경력 개발 그리고 경력 개발 경로 찾기를 클릭합니다. 경력 개발 경로 설정 화면이 나오면 직급을 선택합니다. 연마사를 찾아서 보석 가공의 연마사를 찾았습니다. 연마사가 선택할 수 있는 목표는 귀금속 품위 감정의 사원 그리고 보석 가공 직무의 연마 기사입니다. 예를 들어 연마 기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보석 연마 실장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승진의 목표를 내가 설정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내가 목표로 하는 나의 승진의 경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저장을 해서 나의 직무 목표를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의 서재에 나의 목표 경로가 설정되었습니다. 학습 목표가 정해졌다면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학습 내용을 찾을 차례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오픈 콘텐츠 서비스들을 활용하시되 콘텐츠들마다 이용의 허락 조건과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CS 서비스의 경우에는 각 직무마다 필요한 능력 단위 그리고 그 각각을 학습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학습 모듈이라고 합니다. 연마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 모듈을 내 서고에 담아두고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찾아놓은 많은 컨텐츠들을 어떠한 순서로 학습할지를 결정하는 활동입니다. 학습의 순서를 결정할 때는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개별적인 것에서 종합적인 것, 개요에서 세부적인 것,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의 순서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끝으로 나의 학습이 성공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NCS 서비스의 체크리스트 그리고 자가 진단 도구를 활용하시면 나의 학습 정도와 나의 직무 능력의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이용이 허락된 한입 크기의 짧고 심플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나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절차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나의 수준에 맞는 나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